박준철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주먹이라고도 하고 조폭이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박준철 씨 주변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준철 씨 주변에는 그에게 빌부터 어떻게 한몫 챙겨보려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백억의 돈이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세리 사건에 대해 답답해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버지는 원래부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세리 씨 가족 중에서 엄마나 언니 그리고 동생까지 있었는데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라는 말도 들리는데 네티즌들은 박세리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들며 근본이 어디 가냐? 박세리와 아버지의 불화는 예고됐던 수순이라는 말들이 많죠. 세계적인 골프 스타였던 박세리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길래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리가 데뷔할 때부터 시달렸던 것이 다름 아닌 부친의 부채였는데 한 기자의 회고에 따르면 데뷔 전 1라운드를 마친 박세리에게 부친 박준철에 대한 질문을 하자 박세리는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자 놀랍게도 제가 반드시 골프를 성공해서 아빠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할 거예요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박세리는 건축 자재업을 하던 부친의 사업이 기울자 매일 찾아오던 친구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어림잡아 박세리가 골프로 벌어들인 돈은 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거금을 바탕으로 부친 박 씨는 대전의 사채시장에서 큰손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준철 씨는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기도 하고 오락실도 운영하는 등 고생 끝에 형편이 조금씩 나아져 30살 때 24평짜리 아파트를 처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조금씩 모아서 아파트를 샀으니 너무 기뻐서 자려고 누워도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누웠다 하느라 일주일간 잠을 못 잤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늘 싸움질에 조직에 들어가 건달 생활도 하다가 형무소까지 들락날락하던 그는 어느 날 사우나에 갔다가 한 스님이 자신을 보고 나이 40까지만 버티면 이후 인생이 풀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될 거라는 말에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고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 친구들이 매일 골프 얘기만 하고 버디를 했네, 3퍼터를 했네, 또 내기 골프의 얘기도 하길래 그도 골프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하루는 밤 12시에 골프 연습장에 가서 자는 사람을 깨우고 들어가 보니 문을 따준 사람은 연습 코치였던 골프 프로였고 그때 그로부터 무슨 담뱃대에 같이 생긴 골프 드라이버를 가지고 쥐는 방법부터 배우기 시작해 4시간 반 동안 날이 샐 때까지 손이 다 까지도록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준철 씨는 친구들에게 채를 빌려서 당장 내기 골프 시합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는 연습장과 똑같이 생긴 데서 치는 줄 알았지만 가서 보니 그물도 없고 넓은 운동장 같은 잔디밭에서 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게다가 사람들이 쭉 서서 쳐다보고 있으니 그도 보통 배짱은 아니었건만 그 순간 참으로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공을 올려놓고 치려고 하는데 공을 맞히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고 겨우 맞춰도 사방팔방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으며 첫 판부터 내기를 했는데 땅만 계속 쳤던 바람에 온몸이 아프고 난리가 났고 주머니에 있던 60만 원을 다 잃어 추가로 30만 원을 외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박준철 씨는 돈을 잃기는 했지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잘만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죽자 살자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연습을 독하게 한 결과 갈비뼈 4개가 나가기까지 했을 지경이었는데 그런 맹연습의 결과 그는 기적을 연출하며 6개월 만에 79타로 싱글을 기록하는 등 내기를 하면 돈을 쓸어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너무 계속 돈을 따자 골프장에는 손님이 없어질 지경이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 친구들은 또 돈을 잃을까봐 서울에 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후 전국체전에 대전 대표 선수로 출전하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러던 중 당시 그가 맨날 쌈질만 하니까 자식들을 따라 미국 하와이에 이민을 가 계시던 어머니가 박준철 씨를 미국으로 불렀고 그도 가정을 잘 지키면서 애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운영하던 오락실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사실 그는 하와이에 가면 내기 골프로 돈 좀 따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본격적으로 내기 골프로 들어서게 되는데 미국에선 연습장이 멀어 집 근처에 있는 잔디밭에서 연습을 하던 중 자신이 친 공을 다시 주워 오는 게 귀찮아서 딸세리를 데리고 저쪽에 가서 아빠가 친 공을 이쪽으로 치라고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세리가 친 공은 박준철 씨에게 정확히 와서 딱딱 떨어지는 것이었고 그때 세리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립 잡는 것도
딱 한 번 가르쳐 주었는데 너무나 잘 잡고 치길래 골프를 자기가 할 게 아니라 세리를 시켜야겠구나 해서 세리야 재미있니? 그러니까 아빠 재밌어라고 대답하는 걸 보고 세리를 제대로 키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훗날 박세리가 골프 선수가 되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내기 골프가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인데요. 어릴 적 육상 선수였던 박준철 씨에 이어 역시 육상 선수로 활동했던 딸 세리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다 잘해서 달리기도 잘하고 멀리 뛰기도 잘해서 마치 어렸을 적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는데 소년체전에 나가서 투포환으로 우승까지 하니까 박준철 씨는 세 딸 중 세리를 점 찍어 놓고 있었고 대전 갈마중학교 육상특기생으로 진학한 뒤 운동을 하고 밤 10시가 되어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또 연습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준철 씨는 골프 코치도 없어서 아놀드 파머, 베노건, 잭 니클라우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테이프를 구해다가 밤새도록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세리한테 가르쳐줬고 당시 세리는 잘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세 개씩 따라오니 아빠를 아주 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고된 연습을 시킨 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주니어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세리는 거기서 3등을 해서 처음 출전한 대회치고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러나 박준철 씨의 머릿속에는 기량이 뛰어난 다른 선수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고 그때 유복한 여자 선수들이 주니어 대회를 주름잡고 있어서 한 수 배울 요량으로 1등한 선수의 부모를 찾아가 저 박세리 아버지입니다 하며 인사를 했지만 상대방은 거들 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박준철 씨는 아마 이상하게 생긴 놈이 꺼부정하게 입고 와서 새까만 여자애 앞세우고 자기 딸이라고 하니 코치 붙여서 떵떵거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까짓 3등이 눈에 보였겠냐며 그때부터 이를 더 악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속으로 오냐 두고 봐라 머지않아서 내가 들어서면 니들은 문을 열고 엎드리게 될 것이요 라고 생각하고 수첩에 몇 월 며칠 나한테 서운하게 한 놈 아무개 나쁜 놈 아무개 버릇 고쳐줄 놈 다 수첩에 적었고 이놈들 두고 보자며 악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3등이라는 대단한 성공을 하고도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돌아와서 세리와 피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 닥치자 세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손이 얼어붙고 터져서 피가 났지만 박준철 씨는 맨솔에담을 발라주며 세리야 이기자 이겨야 산다라고 말했고 그때 세리가 잘 참았으며 지독하기로 말하면 세리는 아버지보다 더 했을 만큼 맹훈련을 거듭한 결과 이후 불과 3년 만에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적수가 없는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며 후에 결국 세계 무대까지 재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건만 이제 보니 아버지는 큰 돈을 벌기 위해 그토록 딸을 고생시켰던 것이었고 딸을 돈을 벌어다 주고 채무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했으며 딸과 상의 없이 3천억 원대 새만금 골프 관광 복합단지 사업에까지 손을 대려다 사면초가에 처하고 말았으니 딸이 골프로 벌어들인 재산만 잘 모아놓았어도 지금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을 결국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도 주변에서 가족들이 아버지를 박세리와 같이 말렸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세리가 부모하고만 인연을 끊었다고 했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행히 다른 가족들하고는 아직 괜찮나 보다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의 기대와 바램과 달리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살아생전 한 인간을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고 유린한 것도 모자라 자식의 죽음까지 바라고 그 죽음과 이후까지 철저하게 계획되었던 박수홍 씨의 가족과 놀랍게도 사건 순서까지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 걱정되는데요. 특히 리치 언니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던 방송에서 보여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초대형 건물 기억나시나요? 엄청난 규모의 집을 짓고 그곳에는 부모님이 살고 이 집 옆에 박세리 씨가 또 단독주택을 지어서 위아래층으로 자신의 언니와 여동생들, 그의 남편, 그의 조카 아이들까지 다 함께 사는 그 집 말이죠. 놀랍게도 박세리는 이 방송이 나간 뒤 얼마 되지 않아 서울의 자가도 아닌 전셋집으로 옮겼고 심지어 집 크기도 원래 살던 집보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작아진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세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니일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 다툼에서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 전체가 한 사람을 괴롭힌다면 더더욱 이기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위로라도 하고 있으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리치언이라는 별명을 갖게 해줬던 방송에서 보여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초대형 건물에서 조카까지 데리고 살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자가도 아닌 전세집으로 옮겼고 심지어 집 크기도 원래 살던 집보다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작아진 집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 집에 박세리 편이 있는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수백억은 아버지가 날렸다고 하더라도 그 큰 집에 자기 자식하고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산 박세리가 전셋집을 얻어서 나가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이번 일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족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큰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박세리는 가슴속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어 보였지만 가족들에 대한 질문에 눈물까지 흘리며 끝까지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죠. 특히 이렇게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가족들도 본인도 살 수 있으니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가족 어느 누구도 박세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다시 딸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라니 한때 박세리 덕분에 희망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박수홍의 막내 동생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큰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박세리가 준 재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장 처절하게 힘들 때는 가족에게 배신당해 외로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역시 나쁜 일이죠. 과연 그 큰 집은 누구 덕분이었던 것일까요? 박세리의 말처럼 방송에서 손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격이 남자처럼 시원시원하고 통이 무척 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세리는 세금과 생활비 등 지출 비용도 많고 부모님과 자매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거기다 이번에 아버지와의 불화가 알려지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재산을 추정하기 힘듭니다. 박세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던 만큼 박세리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데 그녀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